네, 안녕하세요. 10월 11일. 네, 오늘 일단 뭐 아침부터 정권사들 레포트들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쪽으로 보죠. 일단 뭐 아침부터 하나금융투자, 그리고 NH투자, 그리고 그리고 뭐 다올투자, 뭐 신한투자는 일단 10월 초에 나왔고, 또 일단 한국투자해서 정권사들 레포트 나오면서 일단 3분기 매출 쪽에 대한 부분 모두 다 컨센서스가 5,600억대 부분인데요. 한 5,800억에서 6,000억대 사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셀트리온 3분기 매출 컨센서스 모두 상회되는 부분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조금 가능한 부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헬스케어 쪽에 대한 또 3분기 쪽에 대한 부분도 그죠. 매출 전망이 나왔는데 약간 조금 하회되는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신한투자 같은 경우는 10월 초에 나왔는데 일단 신한투자만 헬스케어 컨센서스 상해 쪽에 나오고 있고 일단 오늘 나온 정권사 레포트들 일단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3분기 실적 쪽에 대한 부분 컨센서스 상회냐 하회냐 그죠. 지금 현재까지 나온 상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부분인 듯 합니다. 셀트리온은 모두 상해 부분,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신한투자증권만 상해, 그리고 뭐 하나투자랑 또 어디 다올투자 쪽에서 나온 부분은 조금 아주 미약하게 하회되는 부분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여하튼 뭐 정권사들 전망치가 조금 맞기를 또 바래봅니다. 일단 그런데 3분기 전망치 5,800억에서 6천억대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수치 부분인지 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1분기 일단 계약 공시해서 제가 3분기 일단은 매출 전망에 대한 부분은 조금 5천억 초반대 정도로 전망하면서 컨센서스 하회 부분으로 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영상에 대한 내용 부분입니다. 일단 올해 1분기 때 3월 30일 날 나온 부분 계약 공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계약 금액이 2,735억대에 해당되는 사항이었고요. 두 번째 2분기에는 계약 공시가 두 개 있었죠. 첫 번째 5월 24일 날 나온 부분, 계약 금액 1,600억대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날 나온 부분, 1,756억대에서 두 개가 있었죠. 해서 두 개 합쳐서 2분기 때는 대략 한 3,360억대 정도의 계약 매출 공시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3분기 때 쪽에 대한 이 2분기 CMO 부분, 테바 CMO 쪽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2분기 때 있었던 사항이었죠. 아니 3분기 때 있었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테바 아조비 쪽에 대한 계약건에서 계약 금액 1111억대 해서 계약 기간 2022년 8월 19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하는 또 3분기 8월 19일 날에 테바 CMO도 공시가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 계약 기간이 대략 한 19개월 정도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약 금액 1111억. 그럼 월 평균상으로 대략 한 58억대 정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시작일이 8월 19일 부분이라서 제가 9월달 그 3분기 예상한 매출은 거죠. 9월달 부분 정도만 대략 한 58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일단은 예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3분기 때 계약 공시 한 건이 있었습니다. 9월 29일 날 조금 더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9월 29일 한 건이 있었죠. 2,993억짜리 해서 계약 공시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분기 때 계약 공시 한 건 있었죠. 2분기 때 계약 공시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분기 때 뭐 테바까지 하면 두 건이죠. 테바 CMO 건 1111억 건 한 건 부분이랑 실질적으로 셀케양 2,993억에서 두 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먼저 조금 보여드렸던 부분이었죠. 조금 보시도록 하고 일단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사들 레포트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그 중에서 일단은 신한투자증권에서 셀트리온 쪽에 대한 또 레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3분기 예상 매출을 하면서 바이오시밀러 매출 성장세 하면서 그죠. 신한 쪽에 대한 부분은 오늘을 나온 게 아니죠. 요거 한 10월 초 정도에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에서 먼저 3분기 뭐 컨센서스 상회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영업이 각각 매출액은 5,990억, 전년 대비 49%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2,077억에서 전년 대비 26.7% 정도 등장하는 것 추정한다라고 해서 10월 초에 정권사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에 컨센서스에 부합하며 2분기에 이은 실적 고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3분기 공시된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바이오시밀러 공급 계약은 한 건, 총액은 2,993억. 공시 규모는 전분기 대비 감소해서나 해당 공시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DP, 완제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 매출 감안 시 실제 매출은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DP 제품이랑 바이오시밀러 기타 매출, 뭐 아무튼 이걸 감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참고로 8월 공시된 테바양 아조비 위탁 생산 매출 1112억, 계약기간 8월 19일에서 2월 23일, 2024년 3월 31일, 3분기에는 미반영해서 4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는 본업 매출만으로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서 그죠. 일단은 신한투자증권 3분기에서 아조비 부분을 일단은 빼버렸습니다. 일단 저는 아까 98억 정도였나 58억 정도 부분이 있나 58억이었죠. 그 정도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일단은 호실적 컨센서스 상회하는 부분 신한투자증권에서, 그리고 오늘 나온 부분이었죠. 하나투자 셀트리온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견조한 실적이다 라고 하면서 연결 매출액 3분기 5,852억, 영업이익 1,900억대 하면서 컨센서스 매출액 5,682억, 영업이익에 2,064억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라고 하면서 그죠. 엄밀하게 따진다고 하면 매출만 부합이 되고 영업이익은 소폭 하회되는 부분이죠. 요렇게 오늘 하나투자증권에서 셀트리온 3분기에 대한 부분도 매출 긍정적으로 5,852억 보고 있다는 정권사 레포트가 나왔죠. 그리고 오늘 마찬가지 다올투자증권에서 셀트리온 3분기 프리뷰 하면서 본업 성장 지속 전망하면서 3분기 연결 매출액 5,984억, 영업이익 2,157억 추정해서 램시마 IV, 트룩시마, 베그젤마 등 본업 매출과 케미컬 성장해서 완제의약품 매출 증가로 시장 컨센서스 상회될 전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나오면 좋겠죠, 그죠?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상회, 다올투자증권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램시마 IV의 자체 생산과 지속적인 트룩시마 수율 개선으로 영업이익률 36.1% 예상한다. 테바양 아조비 생산 매출은 4분기부터 반응이 되며 여기도 그죠? 3분기에는 아예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감안 시 2023년까지 안분하여 인식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오늘 정권사 레포트 나왔죠. 셀트리온 하면서 3분기 프리뷰 지금 매수할 때다 라고 하면서 3분기 실적 6,001억 원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6,000억대. 영업이익 1,991억 조금 빠지죠. 컨센서스의 5.6%, 매출은 5.6% 상회를 하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5% 수준으로 부합될 전망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양 바이오시밀러 공급 계약 금액은 2,99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3% 증가했다. 계약 공시에 반영되지 않은 완제 매출까지 포함하면 바이오시밀러 매출 3,367억 원 정도로 전망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까 그죠? 계약은 실질적으로 2,993억이 나왔죠. 완제 매출까지 포함해서 3,367억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400억 조금 안 되는 금액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3분기에 바이오시밀러 매출 성장 요인을 램심하다 해서 바이오시밀러 매출의 61%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조금 참고할 만한 자료 쪽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양 바이오시밀러 계약 공시와 실제 매출 간의 괴리를 나타내면서 그죠? 여기 올해 3분기 때 2,990억에서 3,300억에서 대략 이번 분기 때 완제품 쪽 이슈 부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계약 공시랑 바이오시밀러 실적 부분입니다. 바이오시밀러만 뭐 제약 매출 쪽이랑 제약 케미칼 쪽은 빠진 부분입니다. 바이오시밀러와의 계약 매출 차이가 400억 정도 조금 더 부분으로 보고 있고 2분기에는 그죠 거의 뭐 10억 아니 100억 정도밖에 조금 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또 올해 1분기에는 더 줄어들었고요. 이 줄어든 이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2021년 4분기 때 대략 한 7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요 700억 정도 늘어난 부분 조금 이따가 약간 보시면 또 어떤 부분 때문에 늘어난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약간 100억대 그죠? 대략 100억대 대략 뭐 100억대도 안 되는 80억대.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그죠? 여기 21년 4분기 빼고 대략 한 100억 정도의 요 완제 계약 공시, 바이오시밀러 계약 공시 금액이랑 바이오시밀러 실적 간 평균 한 100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올해 3분기에는 한 100억보다 많은 한 400억 정도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매출 6천억대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그죠 완제 의약품에 대한 부분 실질적으로 회사 관계자만 알겠죠. 뭐 평균적으로 100억대가 나올지 아니면 이번에 한국투자증권에서 예상한 대로 한 400억 정도가 나올지는 말 그대로 회사 관계자만 정확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여하튼 지금 이 전망치 사항을 본다고 하면 그죠 한국투자증권 6천억 다올투자 5,984억 그 6천억대 부분이죠. 하나투자 5,800억 신한투자 5,990억 그래서 이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대부분 다 완제의약품 상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컨센서스 상이 되는 부분 그죠. 그러면 대략 이 4개 증권사 모두 완제의약품에 대한 좀 매출 부분을 대략 한 300억대에서 한 4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증권사들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증권사들 뭐 전망치가 그렇다고 하면 그죠 뭐 한두 증권사도 아니고 4증권사가 보통 한 5,800억 6천억대까지 매출을 보고 있다고 하면 그나마 조금 신뢰도는 조금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조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스케어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투자증권 헬스케어 같이 나왔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3분기에도 단단한 실적 보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3분기 매출액 5,358억 영업이익 783억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컨센서스 매출액은 5,433억 영업이익이 791억인데 그죠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라고 하는데 조금 빠지는 부분이죠. 아주 미비하게 빠진다는 부분 헬스케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올투자증권 부분입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 일단은 셀트리온 아까 보셨던 대로 5,800억에 1,900억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 5,385억에 783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그죠 5,433억에 791억 부분이죠. 그래서 마찬가지 조금 빠지는 부분 조금 빠지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하나투자 두 개 다 하나투자 부분입니다. 다올이 아니고 하나투자. 그리고 이제 다올투자증권 3분기 연결 매출액 5,223억 전년 대비 27.3% 영업이익 748억 전년 대비 239.8% 추정. 유럽 직접 판매 전환과 램시마 SC 매출 성장으로 유럽향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원달러 환율 효과도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그죠. 요 부분 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 매출액도 조금 빠지는 부분, 영업이익도 컨센서스에서 조금 빠지는 부분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빠져도 그죠 괜찮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매출액 5,433억인데 5,222억으로 줄어들었고 그죠 790억이랬는데 748억에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3.9, 5.5에서 조금 빠지는 부분으로 다올투자증권 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죠 기존에
아까 보셨던 대로 하나 조금 컨센서스 조금 빠지는 부분, 다올 조금 빠지는 부분으로 증권사들 전망을 하고 있죠. 신한투자증권 이 부분은 10월 초에 나온 증권사 부분입니다. 일단은 3분기 쪽 5,656억, 네,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827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컨센서스가 그죠? 5,400억대 부분이었죠. 영업이익이 한 780억, 790억대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3분기 실적, 매출과 컨센서스 모두 상회를 할 것이다 라고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헬스케어 실적 상으로는 거죠. 하나와 다올은 소폭 하회, 신한은 소폭 상해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일단 뭐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은 조금 빠지고 뭐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만 나와도 뭐 컨센서스 부합이 되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3분기 예상 실적.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사항이었죠. 그때는 네, 1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상으로만 자료를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4분기, 아까 조금 네, 이슈가 많았죠. 그죠? 계약 금액 자체가 2,642억, 네, 계약 공시 나왔는데, 실제적인 매출은 6,200억대가 나왔습니다. 차익이 3,577억이 나왔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차이가 난 원인, 네, 먼저 진단키트 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800억. 이때도 800억이 발생이 되었고요. 800을 빼면 실질적으로 차익 부분 2,700억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2,700억에서 제약 케미칼이 933억, 테바 CMO가 373억 정도 있었습니다. 373억. 요거까지 테바 CMO 쪽도 그저 특이한 경우라고 뺀다고 하면 실제적인 차익 금액 대략 한 2,4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계약 공시 금액이랑 매출이랑 나름 조금 차이가 많이 났던 2021년 4분기 대략 2,400억 정도, 테바 CMO 빼고 진단키트 빼면 차익 부분이 2,400억 정도 생기는 부분입니다. 아까 그죠? 21년 4분기 말고 아까 한국투자증권에 네, 그 레포트 있었죠? 바이오시밀러 계약 공시와 매출 간의 괴리에서 다른 분기는 대략 100억 정도만 차이 나는 부분인데 4분기 때 700억 정도가 차이 났었죠. 여기 700억 정도가 차이 나는 부분, 이 중에 약간 진단키트 쪽에 대한 부분이랑 그리고 테바 CMO 쪽으로 네,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 21년 4분기 쪽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헬스케어 매출 6천억대 나왔습니다. 1분기 때 네, 셀트리온 계약 공시 2,735억, 실제 매출 5,500억대에 나왔습니다. 차익이 2,700억이죠. 이 중에서 진단키트 매출 1,200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차이 1,560억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테바 없었죠. 제약 케미칼이 991억, 비슷하게 매출이 나오면서 그리고 2분기 때 계약 공시금액 3,356억 그리고 매출액 5,961억 나왔습니다. 차익이 2,600억대. 요 진단키트 매출 238억이 있었습니다. 진단키트 매출 빼면 2,300억대 부분 보일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제약 케미칼이 나름 조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전년비상 1분기의 전년비상으로 35.5% 성장을 하고 있고 2분기 때 38%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300억대 나와서 네,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3분기 때 지금 현재 이제 컨센서스가 5,680억 부분이죠. 그래서 컨센서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죠? 제가 요 1,900억대에 해당되는 부분 1분기랑 2분기 때 평균 매출을 적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900억대 차익 1,900억대 나오면서 그러면 5,680억 네, 컨센서스 나가기 위해서는 계약 금액이 3,659억 정도는 나와야 5,680억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제약 케미칼 대략 1,097억을 예상했던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도 그죠. 여기에 전년비의 평균 36.8% 정도를 적용시킨다고 하면 1,000억대 제약 케미칼 매출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망치에서 저는 58억 정도 테바 CMO 자체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계약 공시 금액이 3,659억대 정도가 나와야 셀트리온의 3분기 매출 컨센서스 5,680억 정도를 네,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뭐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은 21년 4분기 때 실제 매출 6천억, 그리고 1분기 4,100억, 2분기 5,100억, 3분기 컨센서스가 5,433억이고, 그죠? 아까 조금 하나투자랑 다오른 컨센서스 하회, 신한은 헬스케어, 컨센서스 상해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여기까지 제가 전망치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 공시가 나왔죠. 네, 셀트리온 3분기 때 계약 공시 금액 2,993억이 나왔습니다. 그죠? 2,993억이 나와서 요 2,993억 여기 나온 데다가 실질적으로 차액분 1,900억대 부분이랑 테바 CMO 부분을 합친다고 하면 대략 매출 5천억대 부분을 제가 예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컨센서스 조금 상회할 가능성 아니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5천억에서 한 5천억 중반 사이, 뭐 5천억에서 한 5,300~400억 중간 사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까 한국투자증권에서 그죠? 셀트리온의 컨센서스 5,680억인데 3분기 계약은 2,993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완제품을 포함한 바이오시밀러 매출을 한 3,300억대 정도를 보고 있다라고 아까 그 전망치가 있었죠. 3,367억. 그러면 실질적으로 컨센서스 기준입니다. 컨센서스 5,68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타 매출이 2,300억 정도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기타 매출 올해 3분기 때 2,300억 정도 나올 가능성 뭐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기 때 차익 매출이 2,300억대 나왔습니다. 2,367억. 그런데 이 부분도 그죠? 완제 의약품 대략 100억 정도 아까 차이 나는 부분 자체가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었죠. 뭐 1분기 때는 1,500억대, 그리고 가장 많았던 21년 4분기 때는 2,700억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 수치상으로 본다 그러면 2,300억대 뭐 터무니없이 뭐 안 되는 숫자는 아니죠. 나올 가능성 어느 정도 60에서 뭐 70% 정도 가능성은 있을 듯 합니다. 이게 아까 완제 의약품 특성 부분이라서 그죠. 이거는 회사 관계자만 알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실질적으로 컨센서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타 매출 2,300억 정도가 더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한국투자증권 매출액 6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죠. 그럼 단순하게 여기에서 300억 정도가 더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300억 정도가 더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2,600억이 나와야 되겠죠. 2,600억 수준으로 나온다. 그러면 21년 4분기 정도 수준까지는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때 2021년 4분기 때도 테바시에 뭐 373억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2,700억대 수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게 빠진 부분이라 그러면 대략 한 2,400억대 부분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 예상한 6천억대 부분은 조금 많이 어려울 듯 하고요. 뭐 5,800, 좀 밴드 하단이 5,800억대 부분이죠. 5,800억대에 대한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만은 않습니다. 단순하게 컨센서스 5,680억 부합하기 위해서 2,300억 정도의 기타 매출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정권사들 예상치 그죠? 5,800억에서 6천억 사이 이 부분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죠? 현실적으로는 일단 가능성은 뭐 극히 낮은 부분은 아니지만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한 5,800억대 나올 가능성, 그래도 한 30% 40% 밖에 되지는 그 정도 조금 반도 안 되는 확률일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뚜껑을 이제 11월 초 중순에 3분기 실적 나오는 결과를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죠? 그래도 일단은 지금 현재 다행인 부분은 지금 이제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권사들 대부분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호실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락장에서 그죠? 뭐 컨센서스 조금 하회할 것이다 라고 하면 괜찮은데 조금 많이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주가에는 안 좋았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정권사들의 전망치 뭐 나름 컨센서스 상회하는 전망치 좋습니다. 좋은 부분이고 그죠. 오늘 일단 또 이런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뭐 셀트리온 나름 삼형제 중에서도 가장 강했던 모습을 보였고 시장 대비상도 강했던 모습을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은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기준 상으로 보면 약간 좋은 부분인데, 일단 11월 초중순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뚜껑을 열어봐야 될 듯 합니다. 뭐 11월 초중순 결과가 나오는 시점, 혹시나 그죠? 혹시나 뭐 저도 마찬가지 정권사들이 예상하는 5,800억, 6천억대 매출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한 5,200억, 5,300억대에서 컨센서스 한 10% 정도, 15% 정도 하회되는 수준이죠. 요 정도 빠진다고 만약에 결과 자체가 나온다고 하면 11월 초중순에 우리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그게 더 중요하겠죠. 네,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그나마 조금 이제 뭔가 조금 풀려가는 좋은 상황이라고 하면, 이렇게 컨센서스 뭐 10%, 15%대 빠지는 부분, 공시가 나와도, 계약 매출 자체가 나와도 뭐 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권사에는 5,800억, 6천억대 부분을 예상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레포트 부분입니다. 하지만 5,800억대 나올 가능성 한 30%, 40%대 조금 낮은 가격성, 낮은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11월 초에 시장 또 상황 유무에 따라 혹시나 뭐 컨센서스 조금 빠져서 진행이 되더라도 그 당시 시장 영향에 대한 효과 부분 자체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으로 오늘 아침에 나온 거죠. 우리 정권사들의 셀트리온 3분기, 뭐 헬스케어에 대한 3분기 실적 전망치, 대부분 셀트리온은 모두 컨센서스 상해, 뭐 영업이익은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그죠. 이렇게 나왔다는 부분, 일단은 오늘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듯 합니다. 단기적으로 일단은 좋은 레포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겠죠. 네, 여하튼 11월 초 중순 3분기 실적 실제 뚜껑을 열어봐야 될 듯 합니다. 뭐 정권사 전망치대로 좋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하루도 고생들 하셨습니다.